요즘 저는 일주일에 3일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먼저 할까, 그것이 저의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자유시간을 이렇게 잘 보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5시에 퇴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어요.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5시에 퇴근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통근 시간이 없이 바로 자유시간인데요. 그래서 5시부터 거의 자는 시간 새벽 1시, 12시까지 7시간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뭘 할지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적은 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일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밥 해먹는 것도 귀찮고, 밥은 그래도 해먹긴 하는데 밥 해먹고 나면은 어쩔 때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고, 밖에 나가는 거는 진짜 귀찮고, 그래서 거의 밖에 안 나갔던 시기도 되게 많았었고, 심지어 그때는 제가 지금 정말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조차도 귀찮았어요. 그래서 맨날 수동적인 여가 활동을 했는데, 수동적인 여가 활동이란 즉 TV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TV를 볼 때도 많았어요. TV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은 막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싶어서, 일을 적게 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TV를 많이 보기 위해서 이 자유 시간을 얻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면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취미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더라고요. 그것이 취미를 찾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이 기쁜 일을 찾는다면 분명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무엇이든지 한 번, 2번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둔 취미도 되게 많아요. 옛날에 저 캘리그라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몇 번 더 해보고 시간을 들여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취미생활 찾기 또 다른 팁 하나는 바로 해보기도 전에 재미없을 거라고 단정짓지 말기. 또는 한 번, 2번 해보고 바로 재미없다고 단정짓지 말기. 조금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취미 8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도 관심이 가는 게 있으시다면, 취미를 찾고 있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랄게요. 예전에 저는 클래식 음악이랑 딱히 뭐 관련된 것도 없고, 제가 뭐 음악 전공도 아니고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느리고 이런 시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으로 클래식에 입문을 시작을 했는데, 이 곡이 너무 좋아서 무한 반복을 하다가요, 드뷔시의 전곡을 다 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으로 자꾸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요즘 꽂혀있는 곡은 손여름의 곡인데, 제가 클래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해요. 듣는 거를 지금 좋아하고 조금씩 입문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곡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피아노 콘서토 넘버 21. 넘버 21? 21번 곡?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곡 제가 한번 자막으로 써 놓을게요. 어쩔 때는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배경음악으로 그냥 틀어놓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음악 자체에 아예 집중해서 들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하나, 악기 연주 하나하나를 듣다 보면 와, 너무 황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다 작곡했지? 그래서 요즘에는 음악회에도 관심이 되게 많이 가서 막 찾아보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에 보니까 음악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음악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음악회 어디 가서 들으면 좋은지도 좀 추천해 주시면 제가 들으러 갈게요. 저는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 맨날 탁구 치자고 해요. 너 탁구 칠래? 그래서 탁구 관심 있으면 아싸 이러고 같이 가거든요. 사실 이것도 되게 힘들게 어떻게 보면은 좀 취미가 된 건데, 작년에 제가 남편이랑 몇 번 탁구를 치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남편이랑 저랑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못하고, 그래서 남편도 좀 덜 재밌어 하고, 그래서 그게 지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올해 제가 일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면서 탁구를
조금 더 해봐야지 싶어서 남편한테 내가 진지하게 좀 배울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4-5번을 한번 쭉 쳐보니까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약간 집중해서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스포츠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맨날 공부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뭐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자분들은 그래도 축구나 뭐 야구는 아니고 농구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린 진짜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따로 찾아서 하지 않으면. 그래서 탁구를 제가 열심히 또 배워가지고 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하나 좀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요즘 굉장히 재미있게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도 탁구장 한 개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하면 한 10,000원 정도? 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노래는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노래방에 쏟은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 취미라는 게 별로 없었을 때는 노래방 가는 거랑 여행, 이 딱 2가지가 저의 취미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노래방도 가지만 남편의 기타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바로 2절로 들어가? 아니, 간주 한번 하고 2절로 들어가네. 시작. 처음부터 해볼게. 간주부터. 다시.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한번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진짜 너무, 남편도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계속 노래 부르면서 막 악보 찾아보고, 야 김광석 이 노래 할 수 있어? 이러면은 찾아봐서 같이 부르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노래를 작곡을 해봤어요. 작곡에 대해서 아는 건 없는데 한번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조금 찾아봐가지고 제 나름대로 음을 만들고 그리고 가사를 만들고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코드를 만들면 남편이 그걸 기타로 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너에게 말할 거야. 하기 싫어도 잘 해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조차 행복하진 않은 걸. 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봐.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작곡이라는 거를 취미 삼아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방과후학교에서 플룻을 1년 동안 배웠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전공도 아니고 하니까 플룻 불 일이 별로 없어서 계속 안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요즘에 계속 이번 올해 저는 정말 많은 취미를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왜냐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확실히 그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다시 플룻을 혼자 연습하기도 하고 다른 플룻 곡들을 유튜브로 찾아서 들으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좀 감상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셔서 요양원에 가서 플룻을 또 불러드렸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그때 제가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계신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몸도 힘드시고 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고 음악으로 조금 재미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와, 저는 무슨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제가 부르는 걸 듣고 너무 감사해 하셨고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많은 걸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조용한 카페 아니면 경치 좋은 카페에서 책을 읽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물론 지하철에서 책을 읽거나 집에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카페에서 읽는 그 느낌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카페에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귀에 유난히 들어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 잠시 읽는 걸 멈추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럴 때는 비교적 사람이 적은 카페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운 데보다는. 이거는 아마 제 브이로그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자연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항상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자연에 대한 이런 갈망이 많이 있다는 거를 모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따뜻한 햇빛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갈망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등산을 가기도 하고 저기 뒤에 뒷산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가기도 하고 저의 등산의 목적은 뭔가 높이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는 그 운동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숲속에 있는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예요. 나무 속에 둘러싸여 있고 새소리를 듣고 약간 그러고 싶어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동생이랑 자전거를 탔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낮이라서 볕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개울이 흘러가고 거기에서 백로도 보고 새들도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도시 속의 자연이긴 했지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순간 자연을 조금 맛보니까 더 큰 자연에 대한 갈망이 마구 생기면서 더 먼 서울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진짜 자연 속에 있으면 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경험은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거.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자연 속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강을 바라보고 어떤 이제 사람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싶네요. 예전에 저는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저희가 뉴욕에 갔는데도 거기 유명한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거의 안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져서 전시회도 기회가 되면 가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새로 배우는 것도 많고 또 틀에서 벗어난 어떤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술이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저와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사실은. 친구가 추천해줘서 서울시립미술관에 가봤는데요. 시청역에 있어요. 거기 정말 추천드려요. 여기는 무료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친구들 만날 때나 아니면 혼자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덕수궁 근처도 되게 좋고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둘 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저에겐.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취미들을 혼자 할 때도 좋지만 또 함께 했을 때 또 느낌은 또 다르고 굉장히 좋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일 안 하고 회사 안 다니면 시간 많으면 그거 지루해서 못 견딘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노는 시간이 많다고 좋은 줄 아냐. 너가 그것도 심심해서 회사 가고 싶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은 사실 달라졌어요. 저는 일하지 않아도 너무 다양한 일들을 매일매일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추구하는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 시간이 많이 있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 그런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도 많아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몇 명의 사람이라도 같이 시간을 자주 보낼수록 또 좋은 거잖아요. 하루 종일 서로에게 집중하고 또 서로 즐길 수 있는 일을 함께 하는 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정말 그것만 해도 충분한 하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 요즘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 취미 활동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어떤 부분이든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오늘은 마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안녕.